밤 10시부터 또 그 뒷날 10시까지 자기 대표실에서 충분한 안정된 가운데 12시간 단식하고 네. 그 12시간 자기가 안정과 숙면을 취하는 그 기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단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런 시기의 단식은 저 같은 사람은 한 달, 두 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 듣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저희 중립기어 오늘 처음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 예. 구독자분께 한번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립기어 구독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서울 당협위원장으로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귀한 김성태입니다. 여러분들과 늘 재미있으면서도 그리고 생생한 정치 현장의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20일 저녁에 좀 미리 촬영됐다는 점 좀 미리 알려드리고 혹시 말씀 나누다가 약간 시점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1일 국회 본회의가 있는 날이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장 큰 이슈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한덕수 총리의 해임 건의안 표결을 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운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전국 상황과 여당의 총선 전략, 그다음에 뭐 야당의 상황까지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받으셔서 이제 대답하기도 좀 이제 귀찮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야기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일 기준으로 이제 22일째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그 의원님께서 예전에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셔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이 DNA가 남다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근데 그 말씀을 하신 지가 또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DNA 남다르고 초인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저 단식을 해나가고 있는데, 네. 제가 뭐 우리 당 지도부에도 정치적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자신의 단식의 의미를 그래도 부여해 주려고 했는데, 네. 제가 저 병원에 입원하고 난 이후에 뭐 또 어제 입장을 통해서 결론은 불법 부당한 이번에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 내용은 나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들이요, 네. 검찰에서 넘어온 체포 동의안에 절대 가결시키지 말아라. 네. 부결이 답이다. 네. 이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결론은 이 메시지 하기 위해서 출퇴근 단식하고 웰빙 당신이라는 그런 또 국민적 조롱과 단식의 희화도 이렇게 초기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후반부에는 단식의 진정성을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네. 결론은 그 본색을 다 드러내버린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그 기간에 맞춰서 의원님께서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뭔가 이게 다 그러니까 훼손됐다. 밤 10시부터 또 그 뒷날 10시까지 12시간 동안은 자기 대표실에서 충분한 안정된 가운데 숙면을 취하고, 네. 그리고 와서 12시간 단식하고, 네. 그 12시간 자기가 안정과 숙면을 취하는 그 기간 국민들은 제대로 된 단식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단식은 뚜렷한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에요. 네. 진정성. 네. 그러니까 부모가 물려준 자기 신체를 훼손시키고 손상시키면서 저항을 하는 것이고, 또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그 방안 수단으로 결과는 기결되어졌다면 이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누굴 그런 위한 메시지를 단식인가? 본인을 결국은 자신을 위한 단식. 자신의 단식을 통해서 수사방해 또 사법방해, 제1야당의 거대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뭐 정치인은 검찰의 체포 동의안도 피해 나갈 수 있구나.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작년 3월 대선 후보 때 대국민 약속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불체포 특검 포기였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그리고 작년 8월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시 불체포 특검 포기를 당원들에게 약속했었죠. 네. 지난 6월 달에는 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불체포 특검 포기를 다시 한 번 더 천명해주고, 그걸 민주당 지난 또 박광훈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의까지 해놓고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약간 행보가 이 전날에 이렇게 사실상 부결을 약간 좀 요구하는 듯한 이 행보가 약간 예정된 계획된 약간 행보라고 보시는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식의 단식은 22일은 저 같은 사람은 한 달, 두 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왜 단식을 처절한 노숙 단식을 선택했는가 하면은 네. 그때 좌파 시민사회단체가 CCTV 그리고 카메라 같이 설치 다 해놓고 24시간을 관찰을 했어요. 2016년에 그 진짜 제대로 된 네, 네. 단식을 하고 있는지 네. 지켜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노숙 단식은 실내 단식보다 2배, 3배씩이나 힘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 하면서 당시 드루킹 특검을 제가 내걸고 그 처절한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죠. 네, 네. 본인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 결속, 흔히 말하는 비명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 그 약속, 대국민 약속을 지키자는 그런 뭐 목소리를 완전 죽여버리기 위해서 결론은 22일의 단식의 결과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 단식도 결국은 12일까지는 출퇴근 단식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10일 정도, 그거는 또 수액 맞고 지금 링겔 꽂고 하는 단식이에요. 오늘 이제 이 표결 결과가 이제 부결로 결정이 나고 나면은 병원에 이제 그나마 뭐 링겔 꽂고 누워 있어야 될 이유도 하등이 없는 거죠. 자기 목적 다 달성했으니까. 그럼 의원님께서는 내일 결과가 그러니까 오늘이죠 방송일 기준으로 그 결과가 부결로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비명계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흔든다고 하더라도 당 대표직 절대 내놓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은 갈 수밖에 없다고 네, 제가 여러 번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미 이거는 4, 5개월 전부터 하나도 틀리지 않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상하신 대로 지금 흘러와서 여기까지 이제 사실상 이제 부결을 요구하는 흐름까지 온 것인데,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네. 어제요? 그렇게 사경을 헤매면서 네, 병원에 앰뷸런스 실려 가신 분이 네, 물론 이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참 부모로부터 좋은 신체 조건을 물려받은 것도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러자마자 일성이 불법 부당한 입법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방해다, 공작 수사다. 네, 날개 달아주면 안 된다. 네, 부결시키라. 이 메시지 내기 위해서 22일을 사실상 9월 1일부터 정기국회 이 100일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갖다 평가하고 네, 또 때로는 비판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낱낱이 국민의 헬사가 제대로 집행되어졌는지 네. 이걸 지켜야 할 한마디로 정기국회를 이렇게 파행시켜놓고 이게 무슨 결과예요? 이제 내일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회의만까지 이제 같이 상정을 해도 지금 이제 의안 순서가 총리 회의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는데 요렇게 약간 좀 던진 민주당의 속내 이런 거는 좀 어떤 거예요? 그게 이 속내도 또 그런 거예요. 사법 방해, 뜬금없이 아니 이재명 대표 단식하면서 단식의 애초에 목적이나 요구 조건에 네. 한 총리 그런 게 대임시키라는 그 내용은 없었죠.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네네네. 국정쇄신이라는 네, 내가 내용은 세 번째에 개각해라. 있었죠. 그죠? 네네. 오염수 다음에 네네. 국정쇄신이라는 이야기였는데 뜬금없이 한 총리 그냥 해임시키라. 네. 안 시키니까 168석을 가진 내가 행위 결의안을 먼저 처리할 거다. 그리고 내 체포동의안 앞에 거 당연히 부결시키고 뒤에 거 부결을 시켰으니까 네. 국민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둘 다 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순서에도 약간 그런 계산이 담겨 있는 거네요.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는-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정치는 어떤 정치? 이런 정치라는 게 바로 이 국회 대의민주주의 공간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해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국회 의사의 일정마저도 뜬금없는 일국의 총리 해임 결의안을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네. 뜬금없이 상정시켜가지고 그걸 이걸 부결시키니까 이것도 민주당이 가결시킬 수도 있겠죠. 네.
가결 될 수도 있죠. 예. 가결시킬 수 네, 있어요. 네, 네. 근데 한번 보세요. 가결 안 시킵니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20 지금 27표 뭐 29표 정도만 나오면 이제 가결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한번 상황인데 보세요. 가결되는지. 완벽하게 부결될 것이다. 가결시키면은 네. 이재명 체포 동의안도 가결시켜야 돼요. 우리 국민의힘이 115석이 있는데 네. 한 총리 해임 결의안을 네. 가결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약간 제 개인적인 그냥 궁금함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한총리 해임함을 먼저 넣는 조건으로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거를 상정 안 하는 걸로 약간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조정했을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노란봉투법 뭐 어떤 법을 뭐 이렇게 뭐 직권으로 상정을 해서 지금 어차피 뭐 상임위부터 한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그렇게 올라오는 법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속 처리 법안으로 해가지고 자신들만의 어떤 독단으로 진행된 그 법안은 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논의할 별로 가치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총평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한 20 며칠을 지금 이렇게 길게 보면 사실 몇 개월을 1년 반을 지금 이렇게 이제 끌어오고 있는 건데 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오는 약간 득실 이걸 좀 단기적으로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통 야당의 그런 맥맥을 이어온 이 민주당이 헌정 역사상 가장 오명을 남긴 그런 이 기간이에요. 작년에 8월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선출한 그 자체부터가 어찌 보면 민주당은 불행한 겁니다. 이미 사법적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기획수사를 통해서 야당 탄압하는 어떤 그런 이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된 게 아닌 거거든. 대장동 수사만 특혜 의혹만 하더라도 네.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성남 F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2018년도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도 성남 FC 이거 그때 벌써 고발 조치된 내용이에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거 수사를 제대로 안 했을 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뒤늦게 이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온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1년 한 2개월은 그러니까 14, 5개월은 한마디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생, 국가 경제 그러니까 입법 권력의 한마디로 독단과 전횡을 보여줄 것 다 보여준 것이죠.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탄압해서 우리가 민생을 해결을 못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반대의 말씀이신 거네요.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국정 운영을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국회적인 뒷받침은 국민의힘이 절대 의석의 부족으로 아무도 해내지를 못했어요. 네. 되려 대통령이 많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주당의 독단과 전횡만 일삼았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결국은 국민이 국가가 불행해진 겁니다. 국가가 불행해졌다.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정치를 통해서 잉태되고 또 양산되어지고 네. 그 비용 부담은 그대로 국민들이 또 국가 경제가 또 기업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정치는 실종되고 협조 그러니까 협치와 상생은 네. 요원한 일이 되어버렸어요.